레이저 제모를 받아도 몇 달 지나면 다시 뾰족뾰족 올라오는 털들 덜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찾은 논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번 연구는 2025년 1월 레이저인 메디컬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두 병원에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털의 상태에 따라 레이저를 바꿔 사용하는 회전요법을 적용했습니다. 순서는 엔디아그, 다이오드, 알렉산드라이트 순이었습니다. 앤디, 다이아드, 알렉산드로? 뭐가 다른 거예요? 엔디아그, 다이오드, 알렉산드라이트요. 레이저 파장 이름인데 각각 파장이 달라서 닿는 깊이와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알렉산드라이트는 멜라닌에 특히 민감해서 피부가 밝고 털이 진한 경우 반응이 빠릅니다. 피부가 밝으면 멜라닌이 적고 진한 털에 멜라닌이 많으니까 에너지가 털 쪽에 집중돼서 제모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거죠. 다만 피부가 어두우면 빛이 피부에 흡수돼서 색소 침착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피부가 어두운 사람은요? 그땐 엔디아그가 더 나아요. 빛이 깊은 층까지 도달하고 멜라닌 흡수율이 낮아서 어두운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다만 조금 따갑고 반응은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에요. 다이오드는요? 다이오드는 그 중간 파장이에요. 멜라닌 흡수랑 깊이가 둘 다 적당해서 피부톤이 다양해도 무난하고 통증이 비교적 적습니다. 털에 맞춰서 세 개 다 쓰면 좋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게 이번 논문의 핵심이에요. 엔디아그, 다이오드, 알렉산드라이트 순으로 단계별 전환하면서 굵은 털은 깊게, 가늘어질수록 얇게, 털의 굵기가 점점 줄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보면 젠틀맥스, 아포지, 클라리티 이런 이름 많잖아요. 그건 브랜드 이름이에요. 장비 안에는 방금 말한 세 파장 중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젠틀맥스나 클라리티는 알렉산드라이트와 엔디아그를 모두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피부색이나 부위에 따라 버튼만 바꿔서 파장을 전환할 수 있죠. 이 논문의 특징은 털 상태가 변할 때마다 레이저 종류를 바꾼다는 점. 처음엔 털이 굵고 진하니까 깊숙한 뿌리까지 닿는 엔디아그로 시작합니다. 조금 따갑지만 깊은 모낭에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엔 털이 가늘어지고 연해지니까 중간 세기의 다이오드로 바꿔줍니다. 속도가 빠르고 피부 타입이 달라도 비교적 안전하죠. 마지막엔 거의 솜털처럼 얇아질 때 표면 가까이 작용하는 알렉산드라이트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레이저로 밀어붙이지 않고 털이 변할 때마다 맞춤으로 바꾸는 방식, 그게 바로 회전요법이에요. 또 이 방식의 원리는 빛이 멜라닌에 닿아 열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그 열이 모낭 안의 줄기세포를 흔들어서 굵은 털을 점점 가늘게 만들죠. 시간이 지나면 굵은 털은 솜털이 되고 어떤 털은 쉬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술 계획은 이렇게 했어요. 처음 3번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간격으로 3가지 레이저를 순서대로 적용했고 이후 털이 자라는 속도를 보며 솜털 단계가 될 때까지 필요시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시술 뒤엔 3개월, 6개월 후에 사진과 피부 확대 검사로 변화를 평가했습니다. 그럼 어디 부위를 했나요? 팔, 겨드랑이, 다리, 비키니 라인, 가슴 등 대표적인 제모 부위 대부분이요. 결과는요? 6개월 지나면 다시 자라지 않던가요? 핵심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6개월 뒤 평균 털 감소율이 75%였습니다. 털의 굵기는 250에서 40 마이크로미터로 줄었고 솜털 비율은 20%에서 90%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털의 개수 자체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즉 굵은 털이 가는 털로 바뀐 거죠. 개수는 비슷하지만 굵기가 6배나 얇아지니까 훨씬 덜 보이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 눈에 안 띄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만큼 얇게 만드는 전략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안전성도 중요하죠. 시술 후 홍조는 99%, 모낭 주변 붓기는 98%에서 생겼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회복됐습니다. 색소 침착이나 흉터 같은 장기 부작용은 없었고 통증은 4점 만점에 평균 2점 정도였어요. 엔디아그가 제일 따갑고 다이오드가 가장 편했어요. 많이 걱정하시는 역설적 담호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엔디아그가 아픈 건 깊게 들어가서 그런가요? 그렇죠. 빛이 깊은 층까지 닿으니까요. 반면 다이오드나 알렉산드라이트는 피부 표면 가까이 작용해서 덜 아파요. 참고로 세 파장을 한 번씩만 섞은 방식은 오히려 단일보다 효과가 떨어졌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처럼 여러 번 단계별 전환을 적용한 방식이 장기 유지 효과에 더 유리했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포인트는 여러 번 나눠서 단계별로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두 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맞춰주는 단계별 맞춤 치료예요. 예전 연구에선 3회 제모 후 알렉산드라이트는 53%, IPL은 50%, 엔디아그는 39%의 효과가 있었지만 6개월 뒤엔 효과가 감소했죠. 이번 회전요법에선 6개월 후에도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도 짚어야겠죠. 대조군이 없고 표본수 60명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추적 기간도 6개월이라 연구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쉽죠. 그래서 저자들도 더 큰 규모의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굵은 털을 얇게 바꿔서 덜 보이게 만든다면 충분히 의미 있네요. 그게 바로 이 논문의 가치예요. 다만 이 논문 제목은 거창하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털이 굵을 땐 깊게, 가늘어지면 얇게, 결국 털의 상태를 보고 그에 맞는 파장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죠.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원리를 실제로 6개월간 관찰해본 임상 검증에 가깝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도 항상 같은 색이나 파장으로만 받기보단 털 상태를 보고 색이나 파장을 세심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혹시 아직 깨어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논문 링크를 통해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몰하고 논문 읽어주는 닥터 초코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밤 되세요.